회독이 늘어날수록 100문제 푸는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네. 문제를 맞고 틀리고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투입을 했던 개념들이 이제 인출이 되나요? 뭐 11월에서 12월은 어떻게 되셨나요? 이때 이후부터는 계속 사실 똑같아요. 기출회독을 숫자만 늘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대신에 9, 10월에 비해서 차별점이 있다면 1회독 때보다는 일단 속도도 당연히 늘려야 되고 틀린 부분도 표시를 하면서 또 내가 소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험 직전에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소거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워가면서 압축시켜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압축했던 방법으로는 일단 빈출되는 선지들을 지우는 게 중요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눈에 띄는 색깔로 빈출되는 부분에는 빈출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중복되는 선지들은 다 X표를 쳐서 지워나갔어요. 11월, 12월에 보면 이제 이때부터는 기출 회독 늘리기를 중점적으로 하셨는데 네. 이게 압축이 돼서 더 빨라지신 거죠? 일단 선지가 눈에 익으니까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봤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9, 10월에는 정말 딱 1순환을 돌리는 게 목표였다면 네. 11, 12부터는 한 달 기준 없이 그냥 최대한 빠르게 네. 내가 되는 대로 더 많이 해보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때 한 몇 순환 정도 하셨어요? 한 과목당? 1순환씩은 일단 다 돌렸던 것 같고 네. 행정학 같은 거는 더 많이 돌리려고 노력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체 과목을 2순환씩 하진 못했지만 몇몇 과목만 순환을 2번 돌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한국사는 기출보다 필기노트가 더 중요하게 와닿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유일하게 기출문제보다 필기노트의 비중이 높았던 게 한국사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때는 필기노트로 그 해당 분량을 공부하시고 기출 푸시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네. 근데 사실 초시생들 입장에서는 얼마큼 압축해서 얼마큼 시간 줄었는지 이런 거 감을 잡기 어렵잖아요. 네. 압축했다는 게 며칠에서 뭐 며칠로 줄어들었다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저는 그럼 시간에 맞춰서 문제 수를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제가 100문제 단위로 나눠놨는데 네. 1순환 때는 그 시간 내에 100문제 푸는 게 엄청 빠듯하고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네, 주말에 보충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회독이 늘어날수록 100문제 푸는 시간이 줄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의 경우에는 11월 달에는 이 기출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루에 5과목씩 공부했습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이 기출문제와 별밤국어 강의 등을 통해서 이론 문법이나 어문 규정에서 제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약 2회독 정도 하면서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 병행을 통해서 제가 취약한 이 문법에서 어느 부분을 더 채워나가야 할지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영단어의 경우에는 하루에 약 150단어가량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꾸준히 투자하면서 학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사나 행정학, 사회와 같은 이 암기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11월 달에 약 3번째 3회독 정도의 기출문제 학습을 해왔습니다. 암기 과목의 경우에는 기출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3월 달까지도 시험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이 기출문제 회독을 해왔습니다. 기출문제 회독을 하면서 단순히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고 또 저는 어떤 부분이 계속해서 헷갈려 하고 있고 출제자가 틀리게 된 그 지문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계속 학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11월에 이제 암기 과목은 3회독 정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11월까지 3회독이 다 이제 끝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행 중이었고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까지 3회독을 완료했고 또 한국사는 11월 달에 거의 기출문제 3회독이 끝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면은 이제 모든 분들이 기출 문제에 많이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 기출 문제에만 조금 집중하지 마시고 하프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조금 시간을 재고 진행을 하시면서 실전감을 기르셨으면 좋겠고 이제 기출 변형 문제라고 해서 응용 문제도 많이 접하게 되면서 학습했던 개념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진 않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국어와 영어를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스터디를 구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거기에 제가 참가를 하면서 시작을 했던 하프 모의고사였는데요.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주 5회를 인증하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저는 조금 국어, 영어 이제 한 회씩 평일에 이제 총 5번 그렇게 풀었어요. 하프 모의고사의 키포인트를 감 이어가는 거랑 정확한 해설 강의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보통 틀린 것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프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기본 강의나 다른 모의고사 해설 못지않게끔 엄청 정확하게 해설을 해주시긴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맞은 문제여도 어떤 한 선지를 다 알고 있더라도 정확히 듣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 맞는지 정확하게 넘어가고 이제 그 해설 강의를 정확하게 들으면 기본 강의를 다시 안 들어도 다시 한번 그걸 정리하게 되는 시간이 되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다 듣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한 자기가 생각한 포인트가 아니라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강조한 포인트도 있을 테니까 또 네네. 그런 것도 볼 수 있겠네요. 11월, 12월에 이제 이어서 보면 그때 단원별 모의고사 집도 따로 푸신 건가요? 좀 틈틈이 단원별 모의고사나 중형 모의고사 이 작년 시즌 때 출간됐던 그런 모의고사를 틈틈이 풀기도 했고 그런 문제집이 있어요.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똑같이 문제 배열을 해서 조금 응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동양 모의고사도 풀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시간 날 때라면 모의고사를 풀기로 정한 날 이외에도 토요일 이외의 시간에도 푸신 건가요? 네, 그 시간 외에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투입을 했던 개념들이 이제 인출이 되나 약간 이런 거를 확인을 하려고 조금 한 시간이라도 한 과목을 이제 풀고 시간 재고 이제 실전처럼 준비를 했었어요. 다 이제 시험 2달 전부터 실전처럼 연습을 하시는데 저는 틈틈이 그렇게 실전처럼 연습을 했었고 이게 조금 더 시험이 다가왔을 때 중압감이 덜어지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끼쳤던 것 같고 이제 계속 꾸준히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게끔 그런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를 보통 풀고 오답하는데 한 과목당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어요? 문제 푸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기본 20문제씩이니까 영어는 더 한 30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한 30분 정도 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하고 이제 해설 강의가 기본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돼요. 이제 그거를 다 꼼꼼히 듣다 보면 저는 2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조금 개념을 다 명확하게 적는 편이기도 하고 이제 또 그거를 제가 다른 곳에 적어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한 과목당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모의고사가 이제 기본 시험 난이도보다 좀 어렵게 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걸 다루는데도 그때 모르는 거 뭐 암기사항 이런 거 다 외우고 가신 건가요? 모르는 개념들이 나오면은 이제 다 오답 노트에 써서 이제 기재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필기 노트에 조금 더 첨가가 되는 그런 심화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다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뭐 빈출이 반복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제 난도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다 따로 적긴 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양을 줄여라고 하잖아요. 그럼 뭔가 기본이라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다 적으시면서 약간 현타가 오신 적 없어요? 네, 맞아요. 맨날 공부하면서 아니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된다고 이제 이걸 어떻게 다 공부를 하겠거며 우리는 풀어봤자 100문제밖에 안 푸는데 너무 양이 비인간적으로 많다고 느끼긴 했어요. 근데 하지만 시험이 다가오면 올수록 제가 계속 강점으로 알고 있는 개념들은 당연히 줄 것이고 이제 제가 적었던 오답 노트도 이제 점점 다 기억이 남으니까 시험이 다가오면 올수록 이제 자연스럽게 좀 가볍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12월이나 1월까지는 조금 더 이런 많은 개념들을 정리하시는 거에 조금 더 어차피 줄어들 거니까 좀 많이 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계획이든 공부 방법이든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방법을 모른다, 아예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잡힌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합격생의 조언을 참고하여 수험생활 현명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